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파일 저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설계해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강좌에 왼쪽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은 파일 저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운영을 위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설계를 하고 이 설계한 내용을 실제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선 VI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VI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상태를 하나 정의를 하겠고요. 초기화 상태를 끝나고 나면은 대기 상태로 진입을 해서 대기 상태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엔드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스탑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엔드 버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지 않겠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파일 열기 상태로 천일을 하도록 운영합니다. 자, 그래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파일 열기 상태로 천일을 하고, 파일 열기 상태에서는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을 읽어와서 그 기존에 있는 파일의 내용을 내가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인디케이터에 임시로 저장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는 쓰기 상태로 처리를 하신 다음에 쓰기 상태에서는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계속 쓰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다음 강좌에서 기능을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할 때 이제 진행하겠지만, 쓰기 상태에서는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라고 하는 하나의 인디케이터에 계속 누적을 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스탑 버튼이나 아니면 엔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일 닫기 상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 닫기 상태에서는 파일 IO에 이제 파일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서 저장한 다음에 종료를 하시게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스탑 값이 참인 경우와 아니면 엔드 값이 참인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스탑이 참인 경우에는 종료 상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종료 상태에서는 관련된 표준 상태 머신을 완전히 종료해서 VI가 정지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 만약에 엔드 버튼을 클릭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에서 또 다음 이벤트를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기 상태에서 만약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종료 상태로 처리를 해서 VI가 종료가 되는 동작을 수행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크게 6개의 상태를 정의를 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코드를 이 오른쪽과 같이 표준 상태 머신 구조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메인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고, 화일 루프에는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현재 상태 정보를 표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shift 레지스터를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임가를 하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가 수행을 할 때마다 이 shift 레지스터 값에 따라서 next 상태로 천일을 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형태의 컨트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버튼 관련된 정보들은 각각의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구조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들에 대한 정보를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상태 머신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디케이터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하실 때는 사용자 컨트롤을 이용을 하는데 타입적인 속성을 가지게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 상단에 검은색 삼각형 모양이 있다는 것은 타입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앞서 설명해 드린 이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열거형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while 루프 같은 경우는 동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자, 기다림 함수를 1000ms, 그러니까 1초마다 한 번씩 폴링 하도록 운영해서 그 상태가 1000이 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운영하시겠고요. 자, 초기화 상태에서는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빈 배열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 mon이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에도 빈 문자를 인가를 해서 초기화를 해주시게 되겠고, 초기화 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next state로는 대기 상태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기 상태에서는 자, save 버튼이나 아니면 stop 버튼이 자, 값이 참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stop 값이 참인 경우에는 종료 상태로 천일하게 운영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자, save 버튼이 자, 참인 경우에는 파일 열기 상태로 천일을 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 상태를 유지하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비교 카테고리의 선택 함수를 이용해서 next state를 자, stop이라든가 save 버튼 값이 참인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자, 처리할 수 있도록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 파일 열기 상태에서는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고 나서 바로 쓰기 상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다음 강좌에서 기능을 구현할 때 이제 관련된 케이스의 내용을 채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쓰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주기적으로 폴링을 하면서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해서 자, 데이터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 복합 연산을 이용을 해서 엔드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스탑 버튼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는 파일 닫기 상태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쓰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닫기 상태에서는 자,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종료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엔드 버튼이 참인 경우에는 엔드 버튼을 다시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참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스탑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 천이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 상태 같은 경우는 이 while 루프를 정지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VI가 정지되도록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이전 강좌에서 진행했던 자, 파일 저장 프로그램 UI 구현하기라고 하는 폴더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의 VI를 운영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자, 폴더 이름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표준 상태 머신 구조 설계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자,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시고 자, 파일에서 프로젝트 생성해서 자,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여기서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자, 프로젝트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자,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컨트롤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저장 프로그램 UI 구현하기라고 하는 이 VI가 메인 VI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름을 자, 메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해서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main.vi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를 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타입정이라고 해서 사용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자, 타입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선택하신 다음에 우선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열거형이라고 하는 라벨을 저는 상태라고
상태라고 정의를 하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상태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잠깐 내리겠고요. 자, 아이템 편집에서 우선 첫 번째 상태는 초기화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대기, 파일 열기, 쓰기, 파일 닫기, 종료, 이렇게 6가지 상태를 정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컨트롤 S 저장하신 다음에 자, 상태.ctl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태.ctl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메인 V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전 강좌에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만들었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이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 이 부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우선 전체 구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좀 크게 만들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그램 라벨에 표준 상태 머신 구조 루프라고 주석을 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Shift 레지스터 추가하시겠고,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파일에서 자, 상태.ctl을 하나 자, 드래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VI가 실행이 되면은 초기화 상태를 진입하도록 다음과 같이 Shift 레지스터 초기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는 이제 화일 루프,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고, 자, 각각의 케이스에서 관련된 컨트롤 값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Shift 레지스터를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2개의 케이스가 나오는데, 자, 선택하신 다음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상태에 대한 케이스가 다 정의가 되겠고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자, 클러스터 형태의 컨트롤에 대해서 각각의 상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을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 값을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3가지 원소를 보여주도록 하겠고요. 항상 모든 상태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게 스탑 값이 참인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맨 위에를 스탑으로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세이브, 다음으로는 엔드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를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연결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케이스가 자, 어떤 상태인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나중에 기능을 구현할 때는 이 화일 루프의 루프 주기를 이제 빠르게 동작시키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상태 머신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자, 기다림 함수에 대해서 입력 값을 1초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0ms이기 때문에 1초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각각의 자, 상태에 대해서 자,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화 상태에서는 프로그램과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변수들을 초기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버튼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보라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 동작이 자, 렛치 형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자, 버튼을 보니까 이 스탑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계적 동작이 제가 렛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스위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Save and Stop 모드 자, 기계적 동작이 자, 스위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 클러스터 원소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3가지 값에 대해서 다 거짓으로 설정해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데이터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에 대해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히스토리 데이터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 관련된 값을 자, 빈 배열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 자, mon이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도 초기화해 주셔야 되겠죠.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관련된 값도, 자,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 문자열 상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각종 변수들이 초기화가 되어 있고, 자,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는 대기 상태로 처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대기 상태로, 자, next state shift register 값을 다음과 같이 대기 상태라고 하는 값을 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초기화 상태에 대한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자, 다음 상태, 대기 상태 같은 경우는 자,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스탑 값과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에 대해서 자, 값이 참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스탑이 참인 경우에는 종료 상태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입력으로 자, 스탑 값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스탑 값이 참인 경우에는 종료 상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스탑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세이브 값이 참인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벨 이건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세이브 값이 참이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 열기 상태로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만약에 자, 세이브도 거짓이다. 그런 경우에는 대기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대기 상태에 대한 코드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파일 열기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파일 열기 같은 경우는 이번 시간에는 이 관련된 코드는 구현하지 않겠고요.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 자, 파일 열기 동작을 수행하고 나서는 그 다음으로는 자, 쓰기 상태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next state만 다음과 같이 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쓰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일단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 자, 복합 연산을 이용을 해서 stop하고 save 값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참인지를 체크할 겁니다. 자, 불리한 카테고리에서 복합 연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stop 값과 여기에선 save가 아니고 end 값이죠. 그래서 end 값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참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값이 참이면은 next state로는 파일 닫기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상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 닫기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쓰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자, 데이터라고 하는 자, 웨이브폼 차트와 mon이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의 값들을 업데이트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케이스에 이 두 개의 인디케이터를 배치해 놓겠고요. 자, 쓰기 동작을 하고 나서는 자, 파일 닫기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서는 스탑 값이 참이냐 엔드 값이 참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스탑 값이 참인 경우 자, 스탑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값이 참이면 넥스트 스테이트로는 자, 종료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겠고, 상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종료 상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탑 값이 거짓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 end 값이 참인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기 상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end 버튼하고 그 다음에 save 버튼, stop 버튼 모두 다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자, 스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end 버튼하고 save 버튼에 대해서는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는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했는데
결국에는 파일 닫기 상태로 왔다는 거는 세이브 버튼이 세이브 버튼이 이미 참인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클러스터 중에서도 특정 원소의 값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갖다 대신 다음에 우선 세이브 버튼에 대해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클러스터 형태가 아니고 클러스터의 원소에 대한 값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이브 버튼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해주시겠고, 엔드 버튼에 대해서도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값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다음 강좌에서 진행하겠지만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쓰고 나서 파일을 닫아주시는 동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론에서는 케이스 구조를 이용해서 엔드 버튼 값이 참인 경우에만 이 엔드 버튼을 거짓으로 설정한다고 했지만, 이미 파일 닫기 상태로 왔다는 거는 엔드 버튼을 클릭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불리언 컨트롤에 대해서 다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종료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거를 하나 띄워 놓겠고, 그 다음에 이론에서 봤던 상태 머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우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 스탑 하겠고, 지금 보니까 상태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약간 위로 올리겠고요. 프론트 패널에서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mon이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고요.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을 체크 해제하신 다음에 상태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대해서도 흰색으로 좀 배경을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 초기화를 하고 나서 지금 대기 상태로 왔죠. 그래서 초기화 과정에서는 이 클러스터 컨트롤에 대한 값을 다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고, 이 웨이브폼 차트에 대한 히스토리 데이터를 빈별로 설정해주고, 문자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빈 문자열로 설정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전 컨디션이 다 초기화가 된 상태가 되겠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스탑을 눌러 볼게요. 스탑을 누르면은 종료 상태로 가야 되겠죠. 종료 상태로 가고 VI가 정지가 되는 거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현재 종료될 때는 값이 참이지만 초기화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엔드 버튼을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엔드 버튼을 누르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엔드 버튼을 눌렀을 때는 대기 상태에서 이거를 하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엔드 버튼 값이 참인 경우에는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엔드 버튼이 참인 경우에는 엔드 버튼을 다시 거짓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파일 닫기 이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대기 상태에서는 엔드 버튼을 만약에 유저가 먼저 누르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건 예외 처리죠. 익셉션 핸들러를 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엔드 버튼 값이 참인 경우에는 강제로 거짓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대기 상태에서 엔드 버튼 누르면 다시 거짓으로 바꿔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일 열기 상태로 가고, 파일 열기에서 바로 쓰기 상태로 천일을 하겠죠. 누르면은
자, 파일 열기 상태로 갔고요. 그 다음에 쓰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 상태에서는 스탑 값과 엔드 값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탑을 누르겠다. 스탑을 누르게 되면은 파일 닫기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는 종료 상태로 가겠죠. 자, 파일 닫고 종료 상태로 가고 V가 정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스탑을 눌렀을 때 파일 닫기 상태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파일 열기 상태에서 파일 IO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억세스하고자 하는 파일을 이미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탑을 눌렀다고 해서 쓰기 상태에서 바로 종료로 가게 되면은 열려있는 것을 닫지 않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일 닫기를 수행하고 나서 종료 상태로 처리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다시 실행하시고요. 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서 쓰기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에 엔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일 닫기 상태로 가고 나서 다시 대기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대기 상태로 가기 전에 파일 닫기에서는 자, 두 개의 버튼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는 거죠. 자, 누르시게 되면은 현재는 두 개가 참인데 자, 파일 닫기 상태로 가면은 거짓으로 바꿔주고 대기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이브하기 위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파일 저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자, 플로우 컨트롤 형태로 하나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거를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동일하게 구현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관련된 각각의 상태에서 실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구현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동작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